청빈깔인지 말하자면 거창하지만 무력이 적은 사람은 보증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거짓과 위선, 부패가 가득하다. 뭐 운동권 얘기까지 오늘 좀 나왔는데 86그룹의 도덕성 실종 이 얘기를 나왔습니다. 앞서 두 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논박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국민의힘 전직 의원 얘기를 꺼낸 거 저희도 전해드렸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오늘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고. 이제 정치권의 이제 오랜 그 병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에 잘못을 들춰내고 이 프레임을 계속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부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주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기지 프레임 전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당내에서도 저 이재명 대표의 저 답변 태도를 비판한 것 같습니다. 이현우 의원이. 근데 어제는 국민의힘의 전직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오늘은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 관심 없나 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 본인 사건도 지금 너무 많아서 다 챙기기 힘들고 저희도 챙기기 힘들 텐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김연아 의원 사건 같은 경우 어제도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공천 관련돼서 뭐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죠, 경찰이. 그리고 박순자 전 의원 이야기 하셨는데요.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작년 11월 달에 이 공천원금 1억 5천만 원 받은 혐의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잘할 겁니다. 왜냐? 자신이 지역구거든요. 지역구에 상대방이 박순자 전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면 될 걸 왜 기자들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이 지역구네요. 네. 박순자 전 의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꾸 저렇게 물으니까 뜬금없이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쪽 관심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본인도 지금 버겁잖아요. 이 사건들 다 지금 챙기기 말하기가. 근데 본인 사건 물으면 답을 안 합니다. 송영길 의원 전 대표 사건은 답을 안 해요. 그거는 본인들 문제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나온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지금 본인이 결정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의원은 탈당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출국 금지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왜 뜬금없이 다른 의원 사건도 그건 뭐 경찰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대답하는 방식 이거 자체가 뭔가 좀 저는 이게 국민들 볼 때도 좀 불편하고 본인 문제에 좀 집중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거를 비교해가지고 물타기가 될 수가 없는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박순자 의원은 이미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의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속전속결로 수사해가지고 영장 청구까지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 편파적이거나 치우쳤다라는 내용으로 거론할 내용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라면서 김연아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연아 의원은 지금 경찰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 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나머지 두 의원은 오히려 속전속결로 수사를 굉장히 빨리 해서 결과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검찰이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에서도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챙겨가면서 해야지 물타기 시도할 건 아니고 이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지도부로서 할 거는 사실 두 의원에 대해서 거취, 탈당 권유라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안 할 거면 지도부가 뭐하러 있습니까라는 내부에서 반발,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고 전혀 엉뚱한 말로 이렇게 물타기 하시는 거는 국민들께 대해서도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오늘 이 답변 태도에 대해서 과거의 발언까지 소환이 좀 됐습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예, 뭐 아니 이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나 제 뭐- 뜻에 따라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들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문 후보님이 발언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하게. 예, 준조세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아니, 말씀드렸고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수실공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부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후보님이 말씀하신 준조세 16조 4천억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6년 전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맥락을 좀 알기 위해서 저희가 길게 준비했는데 결국 핵심 내용은 이재명 대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B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한 걸 아까 뭐 두 분 비판하셨으니까 뭐 제가 더 거들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하면서 뭔가 뭐 김연아 전 의원, 박수자 전 의원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다르죠. 예시가 2017년은 대선 경선이었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답변의 전략과 지금은 당대표 이재명으로서의 답변의 전략적인 거는 아예 상반된다고 봅니다. 예. 이 태도를 했었는데 왜 지금 태도가 이래라고 비교는 아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저러게 하지라고 충분히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큰 결정한 거거든요. 26년, 27년을 몸담은 민주당을 떠난 탈당 결정. 예. 그리고 나서 그 관련되는 뭐 윤관석 의원도 있을 것이고 이성만 의원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거치 고민. 그리고 본인이 송 전 대표의 당내 경선 캠프에서 이루어진 돈봉투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의 의도성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서 고심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툭 내뱉은 말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던 거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인데 나머지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침묵했죠. 거기에 박순자, 김연아 전 의원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 솔직히 프레임 전환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프레임 전환하는 것들이 안 좋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뭐 물타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아니 수 있다. 물타기라기보다는 이 정치 언어가 그렇습니다. 아, 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김연아 전 의원이나 박순자 전 의원도 이미 의혹 단계잖아요. 우리도 지금 의혹 단계입니다. 돈봉투 사건 자체가. 김연아 전 의원도 녹취록이 있어요. 녹취록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국민의힘도 뭐 징계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결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봐라. 너무 이쪽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돈봉투에 대한 부분들 어떤 정치 권력들이 돈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투명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같이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던지긴 했지만 오해 소지는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나중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그건 이제 아마 말씀 취지대로 저도 공감하면서도 뭐 국민의힘 거는 이제 기자들이 또 국민의힘한테 물을 겁니다. 돈봉투 그거는 또 어떻게 됐냐. 기자가 따로 안 좀 묻더라고요 요즘에. 예. 묻습니다. 그래서 묻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묻기도 하고 뭐 내일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국민의힘 전직 의원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정근, 이성만 최근에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때 선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보도 하나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 당선된 후에 이제 그 직후에 그 경선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저런 뭐 돈봉투 이런 데에 연루가 된 이성만 의원이나 아니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선관위로 임명했다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측근들을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심송심이라는 그런 전제가 맞다고 본다면 저게 이제 결국 경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삼을 수 있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저는 뭐 충분히 당시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의사를 그냥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 정도로 봐야 되지 저게 뭐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런 선관위원으로 임명을 했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예. 지금 현재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 측근들을 경선관리위원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아직 단정하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 얘기, 송 전 대표 얘기 여전히 그 돈봉투 의혹은 민주당 내부 기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